마침 어제가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날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가십니까? 한 학생이 대학 입학 면접을 할 때 자기가 딴 금메달을 꺼내들었습니다. 다 약속이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이화여대에서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오늘 교육부가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이화여대 특별 감사 결과 내용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화여대 입시 과정에 명백한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최순실 씨의 딸 장유라 씨의 이대 입학은 명백한 입시 부정이다라고 규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이화여대 측에 입학 취소를 요구했고, 이대 측도 곧바로 입학 취소 절차를 밟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이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 학사 관리 과정에서 교수진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도 오늘 교육부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는데 실제 그 묘사를 합니다. 대면접을 갔습니다. 정유라 학생 얘기입니다. 성적은 굉장히 나빴지만 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준비해 갔답니다. 그 장면을 직접 장관이 묘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입학처장은 수험생 중 금메달 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였고, 정유라 본인도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하면서 면접위원들은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유라는 총 8개 과목의 수업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제출한 과제물이 부실함에도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절대 특혜는 없었다는 이화여대 총장의 말 기억납니다. 그러나 오늘 교육부 장관이 말한 건 좀 다른데 이동영 차장, 네,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은 게 하나 있죠.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기말 네.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담당 교수가 대신 과제물 자료를 제출해줬다, 이런 내용도 오늘 감사 결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숙제를 안 냈더니 선생님이 대신 해줬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네.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말 시험에 아예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누군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누군가가 답안지를 제출을 한 겁니다. 정유라 씨는 시험을 안 봤는데 누군가는 정유라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시험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적에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리 시험을 봐줬다, 그리고 시험날 대리 수강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글쎄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물러난 지 한 달 넘게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초기에만 해도 이화여대 총장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총장이 잘 알아봤겠지, 엄밀히 따져봤겠지. 그러나 이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 한 것이 오늘 교육부의 발표입니다. 이화여대 총장 그리고 이화여대 측의 당시 설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혀 특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점만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학점 부여 문제는 이제 학칙의 범위 내에서 그 담당 교수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일부 학사관리 부실이 있기는 하지만은 특혜를 준 것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는 참 답답하다는. 특혜를 준 게 없다, 답답하다. 김정은 기자, 이건 왜 이화여대가 이렇게 답을 내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사를 잘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 그때는 이렇게까지 일이 번질 줄 몰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감사 결과를 온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을 어떻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 상황을 몰랐다면, 지금 이게 진실로 다 드러난 팩트들인데 네. 그 상황을 몰랐다면 그러면은 방임죄죠. 네. 그 학교 내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부총장, 총장들이 몰랐다는 것 자체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네. 지금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죠. 네. 그동안 대입시 부정이라는 것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잘 됐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명문사학으로 꼽히는 이대에서 명백한 입시 부정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입시 부정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력이 안 되는 애를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나서 뭐가 따라가죠? 대가가 따라가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를 때는 반드시 어두운 대가가 뒤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누가 이대 쪽에서 어떤 어두운 대가를 받았는가를 들춰봤어야 하는 게 교육부의 감사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입시 부정은 있었는데 뭐가 뒷거래가 있었다는 전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감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게 우병우 수석 가족, 최순실 씨 주변에 이화여대랑 골프 치는 흔적이 계속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화여대가 재정 지원 사원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이 한두 네. 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8개에 걸쳐서 아직 네. 확인되지, 금액이 책정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업비만 봤을 때 178억 원이 이화여대에 지원되게 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오늘 네. 발표에서 정유라 씨의 저런 특혜 입학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 네. 명의 학생들. 그 두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이 없다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 또한 좀 너무 당국계 무책임한 어떤 또 다른 면이 드러난 게 아닌지, 그리고 두 명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정유라 씨가 들었던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님들이 굉장히 선처를 많이 하고 숙제를 대신해주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교수들이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2년 사이에 55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비상식적으로 큰 돈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듣겠습니다. 김모 학장은 6개 과제를, 이모 교수는 3개 과제를 수주하는 등 총 9개의 과제를 수주하였고, 김태현 변호사. 55억 원을 받았다 한 교수가 2년 동안 정부 돈을. 예, 그 교수가 그전엔 저렇게 많이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전에 받았던 것에서 몇십 배 되는 것들을 단 2년 만에 이게 수주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부당 수주다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어찌해서 그런 부당수가 하게 된 것인지, 누구의 예를 들면 뭐 정부의 연구를 받았다고 하면 혹시 그 정부가 최순실 씨의 어떤 부탁을 받고 압력을 받아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닌지, 이 부당 수주가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와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부정 입학이 있었습니다. 학사 관련 특혜가 있었습니다. 부당 수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적으로 나열만 했다는 거죠. 네. 그 세 문제 사이의 연결고리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 이 사건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교수 중에 한 분은 남편이 그 정부가 대통령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지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결국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그 인사적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뭔가 이런 함직한 일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데 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또 어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정유라 씨가 다녔던 청담고등학교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굉장히 눈에 띄는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를 학생들이 이용하려고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각종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봤을 때 국민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내용을 적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네. 통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인데요. 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에서 정유라 씨가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네. 수행평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만점을 받았다. 정말 해도 너무너무한다. 왜냐하면 선생님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일단 점수를 줬고 얘를 점수를 깎고 싶지만 얘가 학교를 안 나와서 얘 이의 제기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서 깎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회계망측한 논리를 제시하니까 학생들이 정말 참다 못해서 국민신문고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알렸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청담고등학교에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조치가 없었네요. 이게 왜 흐지부지 됐는지도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보나마나 청담고 쪽에 질의가 갔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겠죠. 네. 자, 이런 학교 쪽에서 이렇게 설명하니 큰 근거,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통보가 가지 않았을까 좀 추측을 좀 해보고요. 물론 이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지 않았나 싶었고요. 어쨌든 수행평가라는 게 학교 학생들에게 내신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고 문제도 많고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도 나오지 않은 친구가 만점을 받는다? 학교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열심히 과제물 냈는데 나는 쟤보다 못한다?
받아들일 학생이 없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어제 수능을 치른 학생들, 글쎄, 내일 이제 촛불 집회에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응어리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아니, 저 학생은 시험도 안 보는데, 학교도 안 나오는데 성적이 나온다? 청담고등학교에서 정유라 학생과 동기였던 학생을 저희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 그 같은 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듣겠습니다. 수행평가 지금 이렇게는 제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수행평가 같은 거 만점을 받긴 했어요. 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깎지 못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자기들도 그냥 차라리 학교 안 나오고 수행평가 만점 받으면 되지 않냐. 자, 정유라 씨의 사촌 언니 장시호 씨, 뭐 동계 스포츠 영재 이런 거 가지고 정부 예산 문제가 계속 많았는데 오늘 이제 체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경에 서울 강남의 모처에 있다가 검찰의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에 체포돼서 전격 검찰로 압송됐습니다. 자, 이제 장시호 씨도 역시 승마를 했고 또 1990년대 연세대학교에 역시 체육 특례 입학했는데 최근에 장시호 씨 성적까지 공개됐는데 역시 스포츠 선수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학교 공부를 등한히 해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개인의 이런 그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돼야 되느냐라는 논란을 차치하고요. 일단 공개된 내용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수, 미, 양, 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 과목이 다 가고요. 네. 양 받은 게 2과목 정도, 뭐 미가 하나, 뭐 이렇게 학교 성적을 받아서 뭐 52명 중에서 항상 뭐 꼴찌를 차지하고 53명, 52명 뭐 이렇게 다녔다는데요. 거의 뭐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명문사학 중에 하나인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버젓이 합격을 했죠. 네. 자, 일단 그 입학하는 게 98년 입학생이기 때문에 97년 만에 이런 전형이 진행됐을 때 근데 김영삼 정부 말기였는데 설마 뭐 그때 이런저런 정부 요직에 영향력을 미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오늘 체포된 장시호 씨 역시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거의 평생 줄줄이 따라다녔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